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행복스쿨의 윤정현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 행복 에너지 따쏨이라는 책을 지난 5월 달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많이 행복을 추구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결과보다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 후의 결과는 그 원인과 과정에 의해서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론과 또 사례들, 경험을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 이제 저에게 많은 후기들을 보내와 주었는데요. 어떤 30대 여성분은 오랜 날 동안 친구 주변의 지인들 관계가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의 책을 보고서 왜 그런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영향 끼친 부분, 언어와 행동들을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치가 왔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바라보던 그런 시각에서 자신의 그런 평소에 사용하는 습관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저는 인간관계에 맺을 때 사심 없고 한결같이 이렇게 돼야지만 끊고 맺기를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한 3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하고 어떤 이제 서울에서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에 친구가 전화도 안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그 후에 친구가 반갑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 친구야 뭐 잘 지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뚝뚝한 소리로 그래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왜 별로 반가워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나한테 할 얘기가 없냐? 왜? 지난 저는 그 약속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 그래. 너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6개월 전에 나랑 만나자고 약속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너가 오늘 6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에 와서야 반갑게 네가 나한테 첫 통화를 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이겠냐, 친구로서.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고 약속을 못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해. 근데 가정에 아무리 중요한 대소사가 일어나도 일주일 또는 한 달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 그 후에 네가 충분히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었다. 근데 너는 전화를 안 했지 않냐. 그러니 오늘 너가 나에게 미안하다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줘라. 그렇다면 내가 너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좋은 친구 관계를 지내고 싶다.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인식한 거죠. 그리고 나한테 그래,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왔던 친구 관계니까. 근데 이게 사소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에서 누적이 돼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소한 일이 우리를 위로한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한쪽은 항상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계속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는 말 상태로 상대방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터치. 그래서 사소한 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칭찬 한마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그 한마디 말과 행동이 우리를 새로운 힘을 받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소한 언행이 우리를 상처를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또는 친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게 쌓이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것처럼 상처가 커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상대에게 인지시켜 주는 거죠. 말과 행동에서. 그때 상대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보통 사과를 합니다. 근데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친구 간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식사를 하고 술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먼저 내는 그런 이제 처음에는 제가 먼저 내는 습관으로서 보통 하죠. 근데 두 번째 만났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나서도 사람이 그렇게 친하지 않다 보면 자기가 먼저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봐요. 주저하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서 친구가 내기를 상대방이 내기를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때 저는 두 번째 정도까지는 제가 냅니다. 세 번째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샀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샀으면 한다. 네가 계산해라. 친구 네가 계산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친구가 계산하는 경우들이 이제 태반이죠. 근데 일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카드가 없다. 그래서 네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계산할 테니까 너가 집에 가서 나한테 계좌로 보내라. 송금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안해서 친구가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저는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한번 하지만 그럴지라도 해결하지 주지 않으면 친구 관계를 끊습니다. 이게 끊고 매진입니다. 나를 상대가 대우해 주지 않는데, 친구로서 대우해 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그 친구를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갑을 관계가 돼버리면 평생 그렇게 힘든 관계가 됩니다. 이런 작은 사소함에서 우리는 끊고 맺고 인식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친구가 운영하는 그 대형 매장에 제가 스마트폰 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다 보니까 빠져나왔어요. 그만두고. 근데 그 친구는 저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상담을 해야 돼요.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근데 자기 직원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상의 없이 그냥 내가 힘들다고 바로 빠져나왔을 때 친구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해주지 않은 거죠. 친구라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했던 거죠. 그것이 그런 행동들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그 작은 사소한 것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7, 8년이 지나도 저한테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그때 말없이 그냥 그만두고 나갔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막 이게 처음에 사소한 걸 생각하고 저는 지나왔는데 이게 오랜 날이 지나도 그 얘기를 한 번씩 꺼내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식으로 사과해야 되겠구나 하고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야, 오늘 술 한잔 할래? 그랬더니 그냥 할 얘기도 있어서 좀 술 한잔 하고 싶다 했더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뭔 얘기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런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다가 나왔을 때 너한테 정식으로 상의하지 않고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 그때 미안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아이 다 지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정식으로 사과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게 되는 거고 사과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대가 그건 큰 피해라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친구 간의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이제 술 한잔 사는 것으로서 끝났지만 어떤 정말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그러한 보상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관계로 유지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끈끈 맺어야 되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나 부부, 친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